아, 아, 아. 안녕하세요. 원래 우리 이렇게 인사해요. 멋져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37회 부동산 공법을 같이 강의하게 될 우리 이상곤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이렇게 뭐 전자칠판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다 써져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벌써 37회. 그죠? 저는 이상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와 함께 1년 동안 공부를 할 텐데, 어저께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업 들어와가지고,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적중 잘했다고, 용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신기하대. 그런 소문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매번 얘기합니다만, 부동산 공법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2차 과목에서. 2차 과목이 3과목인 건 알고 있잖아, 우리가 시험 과목이. 근데 법으로 본다면 총 10개 법을 시험을 봐요. 부동산 공법 포함해서 2차 과목이. 그 중에서 6개의 법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60%인데 한 과목에 불과한 거야, 3분의 1.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같은 시간 투자하고 많은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시 같은 경우는 무슨 등기, 지적하고 세법 3가지밖에 안 되고, 중개사법은 사실은 그 법 하나밖에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본체법은. 그러면 총 10개에서 6개가 부동산 공법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 물어보죠. 매번 나오는 통계가 있는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을 합격자의 입장에서 중심으로 본다면 60점 이상을 맞고 붙는 분들이 몇 프로라 했어요, 제가? 처음인가 오늘? 다시 얘기해요. 합격자 중에 공법을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합격자의 10%밖에 안 돼요. 그만큼 공법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제가 26년간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하면 할수록 공법은 망가진다. 난 이렇게 봐요. 해야 할 거, 자주 나오는 거, 빈출되어지는 거, 이거를 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이대가 이제 40, 5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좀 굳었어요, 이제.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은 저하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잘 나오는 걸 정확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우리 머리 팔팽 돌아가는 이 대학생 애들처럼 많은 거 공부해서 많이 남지가 않거든요. 대말든 무작인데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올 만한 거 정확히 반복해보자. 이게 이 과목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예요. 많이 할수록 망하는 과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공법은 많이 할수록 망한다. 이건 정말 진실이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저는 공인중개사만 강의하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사 강의도 26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 나왔던 문제가 중개사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검토를 통해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눈 팔지 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중개사 강의한다고 강단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 간에 믿고 따르시면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이것저것 듣는 건 난 좋지 않다고 봐요. 되려 시간만 가요. 돈만 더 들어가고. 그렇죠? 책 사야죠. 강의 끊어야죠.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그러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는 학원, 듣는 수업에 대한 강사분들 믿고 그냥 따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참 학원 많고 막 이럴 때는 어중이 떠중이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정수리만 남아있어요, 지금 강사분들은. 왜냐하면 아시죠? 학원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 지금. 5년 전 따져보면요,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학원이 지금. 그동안에 어중이 떠중이는 다 은퇴했어요. 나는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분위기 어둡죠? 뭔가 좀 화난 게 있나요?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신바람.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죠? 즐겁게 수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신바람 이 박사 알죠? 나예요, 나. 그렇죠? 신바람 이 박사. 알았쇼!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할 거니까 잘 따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케줄러를 제가 넣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는 부분이, 그리고 이 그림책은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뭐만 집어넣은 거냐면 아마 다다음 주쯤에 그림책이 나올 거예요. 작년 거 비해서
한 30페이지가 그냥 증량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장이 짧아서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보충을 좀 했습니다. 그림책을. 그리고 이 그림책은 모든 과정에 거쳐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잘 가지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하고 기출하고 필수 지문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거를 반복해 보는 거거든요. 이 그림책에다가 제가 이론하고 필수 지문하고 기출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나오게 되면. 그리고 11.12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기초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7주 과정으로 진행을 해요. 12월 마지막 주는 수업이 없어요. 한 주는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하고 체계 위주로 공부하는 게 11.12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게임 들어가는 게 1월 달에 들어가는 기본 이론부터 본 게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주가 진행되어지고, 요때부터 이제 우리가 점수는 저는 50점 정도를 맞을 점수를 가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교재는 뭐예요? 그림책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교재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평가사책인데 여러분 책은 아마 파란색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올 거니까 그때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0점 정도 라인으로 이제 기본 요리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0점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핵심 요약이라고 좀 더 얘기를 해주고, 플러스 뭐다 10점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그렇죠? 플러스 10점을 더해 가지고 기출 응용해 가지고 예상 문제 같은 걸 풀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뭐 하는 거냐면, 전체 수업이 끝나면 다 맞으면 80점까지 나오게 해드려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40문제가 있으면은요, 10문제는 버리는 문제예요. 요번에 우리 36회 문제 10월 25일 날 봤던 것도 보니까 많으면 9개, 적으면 6개. 그 정도 문제는 풀지 말라고 낸 문제예요. 이게 중개사법하고 달라요. 중개사법은 법이 하나니까 지문이 아주 치사해요. 그렇죠? 막 이렇게 속여? 이런 지문이 있는데 공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워낙 조문이 많아서 굉장히 넓게 나오거든요. 저 구석탱이 처음 보는 게 10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럼 못 맞춰요. 평소에 수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법은 40개 중에 10개는 버리는 거야. 그러면 25점은 뭐다?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75점이야. 진실하게 내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사실은. 근데 없는 번호 골라 찍으면 2개 맞추니까 80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부하지도 말고 맞출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부분들 이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11, 12, 1, 2, 3, 4, 6개월 수업 듣고 4월 달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럼 대부분들 내가 소시적에 반장도 했고 말이야, 전교 부회장도 했는데 6개월 공부했으니 50점 언제든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고 시험을 봐요. 점수는 15점, 20점, 참혹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나가지고 술을 이빠이 먹고 한 줄을 안 나와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미리 얘기하지만 점수 기대하지 마세요. 4월 달에 첫 번째 모의고사 보면 잘 나와요. 30점이에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 위주로. 언제 50점 정도 보이는지 아세요? 언제쯤 가서? 말해봐요. 언제쯤? 9월 달쯤 가면 50점이 나와요. 그때쯤 가서 기대하지도 말아요. 안 나와. 공법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공부도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민법 개론도 모르겠거든. 민법 개론도 안 나오는 판에 개뿔이 무슨 공법이야 이러면서 안 한단 말이야. 수업이나 안 빠지면 다행이야. 기본적으로 공부도 안 하고 점수는 왜 바라는 건데.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올해는 시험 날짜 혹시 아세요? 10월 31일이에요 만땅이야. 만땅.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원래 보통 넷째 주가 일반적으로 마지막 주였는데 요번에는 완전 꽉 찼어요. 10월 31일이야. 그러니까 올해보다 한 주를 더 버텨야 돼. 더 고통스러울 거야. 그렇죠? 한 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10월 31일이 올해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론 총정리하고 문제백선하면서 동영모의고사 보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중간에 특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5, 6월 달쯤에 비슷한 것들 비교하는 특강하고 반드시 나올 것만 모아서 강의하는 꽈락탈출. 우리 보통 왜 40점이라는 점수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평균이 60 이상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학 탈출은 뭐냐? 공법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꽈락이라도 면할 수 있게 제가 A4지 12장짜리로 만들어줘요. 24페이지. 전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12장이야. A4지. 요번에도 거기서 30개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죠? 붙으신 분들은 인정하고 떨어진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전통적으로 제가 많이 강의를 밀고 있는 시그니처가 되는 거고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권위공법, 과학탈출 쫙 나옵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한번. 그러면 많지도 않은데 적중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뭐다? 11월 달 가서 마지막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나요. 아마 지금 36회 시험 보고 발표 기다리는 분들은 이번 달 말 수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거야 이제. 예, 가셨죠? 그리고 지나간 36회의 난이도는 저는 그렇게 봐요.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좀 쉬웠어요. 따지고 보면 1차는 정말 쉬웠어요. 작년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리고 2차는 뭐다? 공법도 쉬웠는데 좀 법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국토계획법이 좀 어려웠고 나머지 법이 쉬웠고요. 그렇죠? 세법이 좀 어려웠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번 지나간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올해는 1차 붙고 2차만 공부하시는 분이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자꾸 이맘때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따면은 괜찮을까요? 그거 결정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매번 이 얘기를 해요. 지금 뭐 투기과열지구니 뭐 주종상 지역이니 이래가지고 규제가 많잖아요. 지금 수도권 전체하고 뭐 경기 남부 일대 12개 시에 지정돼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때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화랑기 되고 이제 불장이 열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리고 그때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원도 많아지면서 비용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뭐예요? 학생들이 없고 학원이 별로 없고 하니까 모객하기 위해서 싸게 많이 팔거든요. 모란 같은 줄 알아요? 추석 명절 연휴 때 일본만 가봐요. 가까운 일본도 20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비수기 얼마 받죠? 29만 9천 원 땡처리 있어요. 이해 가셨죠? 지금이 싸고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이럴 때가. 따고 나서 불장이 오면 계약서 이빠이 쓰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일주일에 하나씩 매매 한 장, 전월세 한 장. 그러면 떼돈 법니다. 조만간 벤츠 삽니다. 그렇죠? 그런 불장이 분명히 한 번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언제쯤 올까요? 지금 정부 중간 지나가면 오지 않을까 싶어. 지금 정부 중간. 보통 5년 중에 중간쯤 지나면 대충 레임덕이 와요. 얼렁벌렁.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이제 뭔가 풀리고 뭐 하면서 등등등 어수선해지는 분위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계약 괜찮죠. 그렇죠? 근데 전 파란 정부는 부동산 괜찮아요, 솔직히. 왜? 규제를 자꾸 하니까. 되려 괜찮아진단 말이야. 기대해도 괜찮아요. 일단 붙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첫 번째 강의 계획서 잠깐 봐보세요. 이번에 11월 달 강의 계획서인데 간단하게 목차만 읽어줄게요. 11월 달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내용들 설명 간단히 드리면 부동산 공법은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 부담을 줄이자. 그래서 50점 하한 목표로 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합격은 충분히 문제없다. 그리고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무조건 암기에 풀 수 있는 문제가 40개 중 절반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40문제 중 그냥 암기에 푸는 문제는 한 10개도 안 됩니다. 요즘은 5개? 별로 없어요. 체계와 흐름을 모르면 절대 문제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요 11-12 과정에서 체계와 흐름에 대한 부분과 체계도 같은 거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부의 왕도는 무한 반복에 있는데 1000페이지짜리 기본서 같은 거 가지고 반복은 어려워요. 한 번도 못 읽어요. 그러지 말고 뭘로? 그림책에 있는 앞으로 출간되어지면 필수 지문 정리 같은 걸 반복해 보시면 돼요. 제가 매번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 드리게 되는데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권위공법 적중 이러면 나와요. 유튜브가 내가 찍어놨으니까. 그러면 필수 지문이나 꽈락 탈출 자료 등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뭐라도 정확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두껍고 많은 양 무한 반복은 어렵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약속을 지켜라. 싸움에서 승리해줘야 된다. 마인드 컨트롤 좀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12월 수업을 듣고 이제 1월, 2월을 듣고 3월, 4월 되면은요, 꽃이 펴요. 4월 달 초순 되면서 이제 벚꽃이 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벚꽃 피는 걸 보면요, 영혼을 뺏기는 것 같아요. 왜? 아침같이 학원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점심도 대충 먹고 또 특강 듣고 뭐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살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러면서 포기를 해요. 이게 말 그대로 뭐예요? 벚꽃 엔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벚꽃 구경 갔다가 학원은 안 나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흔들리는 마음속이 이러면서 학원을 끝내버립니다. 되게 많아 그런 분들이. 벚꽃이면 다시 오죠. 6월 달쯤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엔딩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SNS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료 같은 거 주로 올리는 게 다음 카페에 이상곤 공법이라고 있거든요. 뭐 질문 같은 거 간단하게 하거나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유튜브에 필요한 영상 올리는 게 있긴 해요. 고니공법 TV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는 뭐 일상 같은 거 올리는 거니까 팔로우 하시면 뭐 필요한 거 등등등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많이 소통하는 건 이거 네이버 밴드예요. 소통을 자주 하는 거는 오늘 당장 쉬는 시간에 가입하세요. 네이버 밴드 해가지고 중간중간 공부의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제가 1년 동안 또 뭐 하냐면은 하루에 한 문제씩 올려요. 요번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왔었죠. 하루 한 문제씩 올려가지고 거의 뭐 300개 정도 올립니다. 매일매일 올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서로간에 피드백 줘가지고 관리받아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내용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리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특히 네이버 밴드는 이상곤 공법 치시면 되고요. 인스타 영어 같지만 LSG 이상곤이에요. 퍼블릭 라우 공법이고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내용 오늘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국토계획법 용어 정의 등 보고요. 도시계획 등, 뭐 용도 지역 등 등등 내용 진행하면서 3주 가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이다, 정비법이다, 건축주택이다 보면서 7주차까지 끝내게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볼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2월 달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돌아와서 이제 내용에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봐보세요. 공법 총론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한 20분 지났는데 제가 매번 첫 시간마다 하는 소리인데 대부분 분들이 보통은 20, 30분 지나면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앉아가지고 졸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동자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검은자가 자꾸 눈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렇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안 자려고 하니까 난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게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특히나 좀 조심 좀 하시고요. 눈을 좀 이쁘게 이렇게 뜰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이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뭐 애들 케어해야 되고 뭐 신랑도 케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벽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12시에서 뭐 한 2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아침에 와서 종일 자는 거예요. 그냥 학원 뭐 하려고 와 그러려면. 그렇죠? 자습을 안 해도 좋으니까 수업 시간 자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복습, 자습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수업을 잘 듣는 게 첫 번째라고요.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공법을 오늘 수업을 듣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죠? 수업을 듣고 나서 앉아가지고 자습하잖아. 하지 말아요. 이해 안 가요. 동영상 다시 봐요. 100번 옳은 방법이야. 아마 오늘 오전 수업하고 나면 바로 올릴 거예요. 보나마 실장님이. 올리면 바로 앉아서 1.2배에서 1.5배 다시 봐요. 오후까지. 그렇죠?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복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법은 자습은 안 돼요. 언제 가능한지 아세요? 자습이? 7월 달 돼야 가능해요. 읽어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그림책이 말이 짧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말 긴 걸로 풀어도 이해 안 가요. 그렇죠? 내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공법은 뭐 하자? 복습은 동영상 다시 보자. 빠르게 1.2배속 보고 괜찮으면 1.5배속 보고 그럼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오전에 11, 12월 달은 3교시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라서 1시 반에 끝납니다. 그리고 1월 달 되면 4시간이에요. 2시쯤 될 거예요. 2시 10분이거나 1월 달부터는 기본 이론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진행할 거니까 복습은 뭘로 한다? 동영상 다시 보는 걸로. 혼자 읽지 말자. 아셨죠? 글을 많이 읽는 건 민법이 필요하고 공법은 그게 안 돼요. 혼자 봐서 이해가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그 부분들 인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눈 무서우니까 지워버리고. 그래서 두 팔 좀 틀어봐요. 벌써 졸려요. 목도 좀 돌리고. 됐죠? 어때요? 이제 막 뭔가 공부를 막 할 마음이 불끈불끈 막 안 생기죠. 그렇죠? 생겨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1년만 하면 붙나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참 답변이 곤란한 답변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1년 내 붙는 분들도 있고 2년 걸리는 분도 있고 3년 걸리는 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인 것 같아요. 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근데 3년 넘어가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안 대부분 다 붙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 아셔야 돼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을 돌렸냐가 중요해요. 회독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번 가까이 돌려야 돼요. 같은 내용을. 그 정도를 돌리면 한 해에 붙는 거예요. 근데 10번을 못 돌리잖아요. 그럼 한 1년 딜레이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학력이 좋다, 무슨 좋은 대학교 나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초딩밖에 안 나왔다, 나는 머리가 안 굴러간다, 아무 상관없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뭐다? 중개사 시험은 성실함이에요. 결석하지 않고 나와서 눈 무섭게 하지 않고 잘 듣는 분들이 붙는 거지 절대로 이건 남녀노소 학력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 깝치고 이런 분들 오래 걸려요. 우습게 보고 하다가 큰 코 다치죠. 결국은 포기하는 거고. 하지만 나는 문외한이에요. 아는 것도 없어요. 초딩밖에 안 나왔어요. 나이 70 먹었어요. 그런 분들이 되려 빨리 붙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다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굳이 하루 빠져야 된다면 민법, 개론, 공법 말고 다른 날 빠지셔야 돼요. 민법, 개론, 공법은 빠지면 커버가 안 돼요. 다음 주부터 이해가 안 가요. 아예.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 다른 과목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건 내용 봅니다. 그러면 오늘 첫날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보는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첫날 수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첫날 수업이. 그렇죠? 첫날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방향을 잡아요. 우리가. 오늘 안 나오잖아요. 다음 주부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주어가 누군지부터 파악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번 주 수업 듣고 오세요? 안 들어요. 2달을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봐요. 부동산 공법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를 민법상으로 본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의 부동산을 공법이란 법에 의해서 규제를 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게 사실은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면서 규제를 모르면 어떻게 중개를 합니까? 그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는지, 그렇죠? 그 주택을 팔 수 있는지 등등,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재건축이 또 하도 이슈인데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건데, 일단 본캐로 가기 전에 법률 관계부터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우린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법관계라는 거와 공법관계라는 걸 공부를 하게 돼요. 법을 공부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법을 공부한다면 다 같은 법인 줄 아는데 그러면 공부에 대한 부분에 어떤 가르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법관계는 뭐냐면 토지를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팔라고 해요.
그럼 얘가 매도하고 매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 청약승낙의 합체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해요. 배웠죠? 민법 시간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 계약. 그러면 매매라는 것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 갑과 을이란 자는 누가 집의 우월적인 관계입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서 평등한 관계입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서 평등한 관계가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사법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청약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요거는 1차 과목에서 민법 배울 때, 뭐라고요? 1차 과목에서 민법 배울 때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에 민법상 효과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 등을 배우는 게 민법에서 배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중간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중개하면서 이런 거에 조율이 또 필요한 거죠. 주변으로 봤을 때. 그럼 만약에 을이라는 자가 토지를 샀어요. 그럼 을이라는 자는 토지를 왜 샀을까? 이게 대지라고 한다면 왜 샀을까요? 건물을 지으려고 했겠죠. 그러면 그럴 때 요 을은 건물을 지으려면 자기 맘대로 내 토지니까 아무렇게나 지면 될까요? 아니면 고양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만 될까요? 고양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죠? 당사자 관계가 일방이 공적인 주체죠. 그리고 사인에 대해서 일방의 공적인 주체가 집의 우월적 지위에서 얘를 규제하죠. 아무렇게나 건물 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법률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공법 관계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공적인 주체다. 일방이 집의 우월적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관계다. 이런 관계를 뭐라 불러 우리가 공법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 대한 부분은 항상 명분이 뭐냐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위제한을 가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 이유가 바로 공공복리 증진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뭐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거래나 이용이나 이런 거에 부분은 규제를 가하는 거죠. 우리는 그 규제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뭘 알아야 될까요? 부동산 공법을 배운다는 말은 첫 번째, 공적인 주체의 행정주체, 행정청의 종류와 지위. 이런 자가 우리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당사자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받아야 의뢰 건축물 건축은 적법해지는 거구나. 그렇죠? 너랑 나랑 평등하게 매매 계약 같은 거 하는 거는 사법관계. 내가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짓고자 한다면 이럴 때 허가를 받아 적법해지는 건데 집의 우월적 지위에서 공적인 주체가 나를 규제코자 하는 관계, 이를 뭐라 한다? 공법관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요걸 배우는 거예요. 공법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뭔 관계인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강의 26년을 했고 부동산학과에서 뭐 학부부터 박사까지 끝냈고, 그렇죠? 이렇게 해왔지만 부동산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하다못해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의해서 정말 3, 40년 후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저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친한 친구 셋이 있는데 한 친구는 증권에 올인을 했고 나랑 또 한 친구는 부동산에 올인을 했어요. 나는 근데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임대 수익에 포커스를 맞췄고 한 친구는 똘똘한 한 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셋 중에? 현재는 똘똘한 한 채가 승리했습니다. 그 친구는 잠실주공 5단지를 나랑 같은 자본금을 가지고 샀어요. 10년 전에. 나는 그 돈 가지고 상가도 사고 아파트도 한두 개 사고 월세를 돌렸는데 결국은 걔가 이겼어요. 지금 뭐 45억이니까 할 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정책만 좀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번에 어제 보니까 또 보유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근데 분명히 지금 대통령이 그건 통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선거할 때. 바로 올리긴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반영률을 똑같이 69%로 유지한다. 어디 뉴스 나왔죠?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유하려면 뉴스를 좀 봐야 돼요. 뉴스를 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지금의 사회 분위기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지금.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렇죠? 어쨌건 그래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올리진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기존대로 간다는 거고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어차피 보유세는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든 결국은 올릴 것 같아. 결국은 가봐야 알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봐요. 그럼 이제 공법 관계에 대한 부분은 오늘부터 이제 배울 텐데 그럼 앞으로 이제 뭘 배우는 걸까? 계속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냐를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의 우리가 주요 포커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법은 하나 물어봅시다. 부동산 공법은 40문제를 시험 보게 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이 몇 개가 있냐면 120여 개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규제를 가하는 법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을 다 시험 본다면 우리는 정신병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개의 법률만 골라서 부동산 공법의 시험 범위에 집어넣게 돼요. 뭐라고요? 6개의 법률만 골라서 시험 범위에 넣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 밑에 6개 법이 써 있어요. 그 첫 번째 법이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봐봐. 규제할 때 써봐봐요.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쓰세요. 계획 동그라미하고 규제. 부동산 공법은 규제를 위한 법인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활동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양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요. 우리 도시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가할지 계획을 만들고 만약에 고양시장이 만든 그 도시의 계획에 이 자리에는 도로를 만들게 돼 있어. 도로. 공원을 만들게 돼 있어. 근데 사유지야. 그럼 그 개인은 그 토지에 건물을 짓는데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걸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12문제가 나오는데 국토라는 건 워낙에 넓으니까 한 번의 계획이 어려워서 도시를 단위로 계획하는 걸 주로 배우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 기초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12문제가 나오는 부분으로 30% 정도가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 전체 강의 수에서 지금은 7주 수업이잖아. 7주니까 3주 정도는 이 법을 배워요. 8주 할 땐 3.5주쯤 배우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메인이에요. 이 법이. 한 번 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재밌는 건 항상 기억하세요. V 해봐요. V 하고 이렇게 하면 계획이 나오면 가운데 내리고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항상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하지? 이걸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해지거든요. 가운데부터 내려야 돼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럼 봐요. 국토의 계획을 만들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야. 근데 문제는 국토가 넓다, 겁나게 넓다? 겁나게 넓다. 그러면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어려우니까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하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고양시장이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 고양시의 부동산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뒤에 가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도시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 이렇게 전국에 이런 도시가 12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중간에 뭐 구미시도 그렇고, 그렇죠? 구미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가 된다? 거창이나 옥천이나 논산이나 오산, 뭐 서울, 양평, 뭐 여주, 뭐 화성, 어디가 됐건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뭘 만든다? 도시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 서울로 본다면 어떻게 되죠? 서울로 본다면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그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하는 게 도시계획이에요. 이해가셨죠? 그 도시계획상 이 토지에 아파트를 질 수 있을지, 이 토지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이 토지에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규제하려고. 그러면 전국의 120여 개 도시에서 도시마다 다 계획을 만들면 그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국토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국토가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결론은 도시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걸 대부분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1년 내내 도시계획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도시라고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우린 서울이니까, 그리고 고양이면 고양시란 도시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시작, 고양시란 도시에서 고양시장이, 그렇죠? 그럼 도시계획 좀 길게 얘기해봐요. 고양시로 본다면 고양시란 도시에서 고양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시작.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고양시라고 알자고. 고양시란 도시에서 고양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고양시란 도시에서 고양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배우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나 어제 종로 수업이었어요. 뭐라 했을까?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배우는 게 대부분의 부동산 공법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 도시가 모여서 뭐가 돼? 국토가 되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그 논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도시를 계획할 때 우리 지금 앉아있는 동네가 어디죠? 고양시, 일산 동구죠. 원래 옛날에 여기 뭐였죠? 논밭이었고 뻘이었죠. 저쪽에는. 그렇죠? 여기를 뭐 한 거예요? 일산을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도시계획으로 고양시장에 계획해서 대규모의 토지형질 변경 사업을 해서 이와 같이 네모 반듯한 필지를 만든 거예요. 현재 일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죠? 이게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개발 사업을 고양시에 대해 고양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을 정한 절차를 법이 도시개발법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6문제가 나오는 두 번째 법이 되어져요. 그죠? 한 번 더. 도시계획을 짜는 국토계획법이 12문제, 그 도시계획으로 일산이라는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토지구획을 정리해서 집 짓고 건물 짓기 좋게 구획을 정리한다. 이게 뭐라고요?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고양시에 일산이라는 게 앉혀지게 된 겁니다. 뭐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한 거야. 시작. 계획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한 건데,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인 거야. 이걸 공부하는 게 도시개발법이야. 6문제가 나와.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택지개발 사업이긴 해요. 하지만 비슷한 거니까. 그리고 창릉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이에요. 거기는 개발 사업과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좀 더 편한 법으로 만들어 진행을 한 거고, 신도시 만드는 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럼 뭐라 물어보죠? 우리 친구 뭐 좀 물어봐요. 그러면요, 여기 택지를 만들었죠. 택지를 만들었으면 이제 뭐 할까요? 내가 할게요. 건축물을 지어요. 뭘 짓는다? 건축물을 지어요.
그러면 그 위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면적과 높이와 색채와 모양 같은 거에 규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걸 규제하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이게 7문제가 나와요. 됐죠? 그리고 건축물을 짓긴 짓는데 이 건축물이 뭐였냐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 단지였던 거예요. 이 건축물이 뭐냐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뭐다? 주택 단지. 즉 30호, 30세대 이상의 단지를 짓는 거였어요. 그럼 단순하게 주택만 지어될 문제가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걸 같이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걸 주택 단지라고 해요. 30채 이상을 짓는 거.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다 있지 않습니까? 30개 이상 단지들. 이걸 지을 땐 건축법에 의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따로 주택법이란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7문제가 나오는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는 법, 국토계획법, 그 위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법, 그리고 택지 위에 건물 짓는 건축법, 주택 단지를 만드는 택지 위에 건물 짓는 건축법, 주택 단지를 짓는 주택법. 그래서 건물 짓는 법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는 거죠. 7개씩. 이게 원래는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지나간 36회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쉬웠어요. 그렇죠? 보통 3개씩은 전혀 못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은 2개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리고 적중도 많이 했고. 그렇죠? 고액애들. 또 하나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들은 시간이 흘러서 30년 되고 40년 되면 홍삼 먹고 회춘해가지고 쌩쌩해집니까? 눈 떠봐요. 무서워요. 뭐라고요? 점점 노후불량해집니까? 그럼 이 노후불량해진 거 놔두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비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해야 돼요. 요즘에 이것도 한참 핫하죠.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그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같은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일산 같은 경우도 재건축에 아주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비를 위한 법 등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 이게 따로 정비법이란 법에서 이걸 배우게 됩니다.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은 10가지가 넘어요.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배우는 거예요. 6문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법이고 가장 어려워하는 법이에요. 일산에 저도 강의를 10년 넘게 왔습니다만 대부분들이 정비사업 재건축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러 오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공부를 관둬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 때 보면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할 때 기본적인 걸 좀 아셔야 돼.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농지와 관련된 거 2문제 보는데 농지는 뭐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어떻게 이용할 거냐, 어떻게 보존할 거냐를 정한 법인데 농지법은 딸랑 2문제밖에 안 나와요. 제가 2달 진도 마치면서 마지막 쯤에 한 20분 정도 얘기해 줘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시험 보고 나면 다 50%는 맞춰요. 한 문제 건지면 50%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습하지 마세요. 농지법은 그냥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요번에도 위탁경영 문제가 또 나왔어요. 농지법, 위탁경영.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풀 때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보고 다른 문제를 풀 때 보면 제가 말하지 않는 문제가 나올 때가 꽤 있을 거예요. 그건 열심히 찾아봐야죠.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 제가 말하지 않은 문제를 봤다.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그게 건강에 좋아요. 찾아봐도 알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강사마다 마인드는 다르니까. 하지만 어떤 강사 수업을 들어도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마인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 제가 말하지 않은 건 다 쓰레기니까 버리세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잖아요. 산으로 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왜 만든 거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법은 40문제로 6개의 법률을 배워요. 그럼 무슨 법인지 불러보고, 첫 번째,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짧게 부를 때 우리 뭐라 부르냐면 국토계획법이라 불러요. 짧게 부를 때 뭐라고요? 국토계획법 12문제. 그 다음 도시개발법. 시작. 도시개발법. 그 다음 그 택지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건축법, 주택단지 짓는 주택법. 그게 노후 불량해지면 정비사업하는 정비법, 농지 관련된 농지법에서 총 6개의 법을 공부한다 보시면 되고요. 6개 법 공부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라 했어요? 공부할 때 보통 진도는 국토계획법 관련된 부분을 보통 3주차까지 배워요.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배우고 짝수달 12월, 2월, 4월 되면 개발, 정비, 건축, 주택 한 주씩 나가서 보통 진도가 끝납니다. 대부분들. 그러니까 홀수달에 국토계획법을 뽀개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리고 짝수달 들면 하나씩 끝내면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의 그 체력이 뒤로 갈수록 소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나올 때는 안 빠지고 잘 나오다가 여기만 들어가면 슬슬 결석을 해요. 그래서 1년을 수업 들었는데 주택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렇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석하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다시 얘기해요. 자습 안 해도 돼요. 밤에 자습한이라고 아침이나 조는 것만큼 망하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렇죠? 안 해도 좋으니까 빠지지 말고 수업 잘 들으세요. 그게 첫 번째야. 그게 복습은 동영상 다시 보세요. 100번 옳은 방법이야. 그게 혼자 하지 마. 절대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수업 들으세요.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면 1시간씩 해야 되니까 아직 안 쉬어요. 시계 보지 말아요. 페이지 봐봐요. 그러면 행정작용 좀 봐볼게요. 한 번 더 팔을 들고 목적 돌리고. 힘들어. 우리도 수업 끝나고 거의 한 3주를 쉬었죠. 10월 말부터. 이번 주에 처음 강의를 댕기는데 너무 힘드네. 그래서 3주를 놀다 하려니까 아주 그냥 머리도 안 굴러가고, 그죠? 버벅대고 상태가 안 좋아. 봐요? 그러면 지금 봤던 것 중에 몇 가지 얘기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공법 관계는 일방이 공적인 주체예요. 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아까 사례로 든 것처럼 이와 같은 토지를 갑으로부터 을이 샀어요. 을은 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을은 행정객체로서 국민이에요. 자연인, 법인. 또 뭐 자연인 그러면 산속에 가서 또 빤스 입고 왔다 갔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자연인인 거고 그들이 모이면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런 자가 토지 위에 건물 짓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누구한테 그러면? 행정 주체인 국가지자체한테 가서, 대표적으로 고향시장한테 가서 나 건물 질 거예요. 허가 내주세요 라고 건축에 허가 신청을 해요. 됐죠? 그러면 공적인 주체인 누가? 고향시장이 관련된 법, 아까 무슨 법이었지? 건축법 같은 것에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아까 무슨 계획? 고양시의 계획 뭐였지? 그렇지, 도시계획. 도시계획상 을이 짓고자 하는 아파트를 질 수 있는지 타당한지 고양시장이 판단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뭐하죠? 행정행위로서 허가를 내줘요. 이렇게 행정행위로 허가를 내주는 거,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 중에 행정행위란 말을 써요. 요번 주에 민법 배웠죠?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안 배웠어요? 아직 안 했다고? 언제 했어요 그럼?
그래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걸 계약이라고 해요. 일방의 의사표시를 단독행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행정행위는 법률행위 중에 관공서인 공적인 주체가 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예요. 우리 토지를 매매한다면 팔고 사는 사람이 청약승낙의 합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양시장은 나한테 허가 내줄 때 허락받고 승낙받고 허가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단독행위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나오죠?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해요. 고양시장이 집의 우월적 지위에서 관련 법, 관련 계획에 어긋나지 않다면 집의 우월적 지위에서 허가, 인가, 승인 결정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라 볼 수가 없는 거야,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합치가 아니야. 그렇죠? 법하고 계획에만 따져본 다음에 거기에 허가 등을 내주는 거거든. 그 허가를 내주는 법률 행위를 뭐라 그래?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집의 우월적 지위의 권력적 단독행위인 거지. 우리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언제 허가 내주는지 그 법과 그 계획을 배우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 하는 거다? 행정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 작용을 위한 관련된 법, 관련된 계획, 타당했을 때 관련된 허가를 내준 행위를 배우게 된다. 이걸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객체의 국민은 민법 시간에 배우면 되고, 저랑 배울 건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배워야 돼요. 이걸 모르면 주어 파악이 안 돼요. 우리 관련된 법에서는 공적인 주체가 우리 규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알죠? 몰라요? 축구할 때 부르는 거. 대한민국. 그게 행정주체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이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럼 보통 누가 얘기하죠? 대한민국인 국가인 행정주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의사표시하려고 그래. 보통 TV 누가 나오시지? 국토교통부 장관. 맞잖아.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청이라고 해요. 또 하나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면 TV 누가 나오시죠? 그치, 오세훈 시장님. 요즘에 좀 많이 힘드시대. 나오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행정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봐요. 행정청은 행정주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을 행정청이란 말을 써요. 국가라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 지자체라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 행정청의 의미는 뭐다? 의사표시기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주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 행정청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동산을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을 공부할 때 부동산인데 국가가 뭐를 한대. 그럼 그 권한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야.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래.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과 관련돼서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 행정청이 누구야? 그렇지, 환경부 장관이야. 이해 갑니까? 농지와 관련된 국가의사를 표시하려고 그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개방을 하니 안 하니 이러면서. 그지? 그러니까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인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주체 중에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사표시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90%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해갑니까? 우리는 부동산 공부하니까. 게다가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올해 10월 1일 날 정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 정부 조직은 원래 그 전은 윤 정부는 18부 4처 18청이었어요. 근데 저번 달 10월 1일 날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요게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뭐였죠? 기획재정부였어요, 원래.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가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관할 기관으로 넘기고 재정경제부 장관만 남겨놔서 이제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재경부 장관이에요. 재정경제부 장관. 솔직히 말하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10년 전에 있었어요. 이걸 통폐합한 게 기획재정부였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있었는데 이걸 좀 업무를 확장시키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명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말 이해하셨죠? 등등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법에서 바뀐 건 이 두 가지. 재정경제부. 앞으로 뭐가 아니야? 기획재정부가 아니야. 재정경제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국가행정청 얘기할 때 국장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장. 농장은 뭐예요? 농지 관련된 거, 농장.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은 수산자원 관련된 거 나왔을 때. 해장. 행정안전부 장관, 행장. 재정경제부, 재장. 환경 관련된 건 환장. 기후에너지환경부인데 그냥 환장이라고 할게요. 이해가셨죠? 못 외우면 환장하는 거예요. 등등등. 그리고 요번에 추가된 거 보니까 윤 정부의 18부였다가 19부가 됐는데 뭐가 늘은 줄 알아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도 18청이었는데 하나 늘었죠. 재외동포청. 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 그 심중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아, 국가보훈과 재외동포를 뭐하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피려고 하는구나. 요즘 그거 많이 나오더라. 고려인도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고려인 나오는 그 다큐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쉬었다 갈게요.